그리고 이제 어제 이게 나와서 이게 다들 깜짝 놀랐는데, JTBC 구조조정 관련 정보 보고 문제예요. 어제 우리는 좌우 소통방에서 아마 김용민 목사가 올린 건데, 이게 지금 증권가 찌라시로 돈다는 거거든요. JTBC가 구조조정 착수한다. 종편 포기할 수 있다. 음? 아예 종편을 포기한다. 언론사는 홍석현의 꿈이지 홍정도 아들의 꿈이 아니다. 언론 기능은 중앙일보만 주고 방송 채널은 예능 드라마만 전담한다. JTBC 기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진다. 실제 서류상 중앙일보 소속이었던 제2기자들은 소속 분리계약서, 즉 중앙일보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JTBC 계약으로 들어왔다. 근데 JTBC를 없애버리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백주전화제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죠. 구조조정 여파가 비정규직 넘어 정규직 기자들에게 올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건 손쉽게 자르는 빅피처 아니냐. 한마디로 JTBC의 보도 부문을 포기해버리겠다. 제가 변강서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더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JTBC의 적자는 보도 부문 때문에 적자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능 드라마 때문에 나고 있는데 한 5천억 정도 적자가 있어요. 예능 드라마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보도 시사 부분을 없애버리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어? 자, 이 얘기는 변강세를 보시면 돼요. 이거 아주 막 길게 설명했어요. 이 종편에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 종편 누적 적자의 원흉은 막대한 제작비 출연 경쟁해야 되는 드라마 예능이다. JTBC는 매년 한 300억, 400억, 500억씩 적자를 내다가 이미 누적 적자가 5천억 넘어섰어. 그러면 경영으로 못 버티겠다 그러면 드라마를 포기해야지. 근데 중앙일보도 경영난이 심각해요. 지금 50만 부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로부스가.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조작 보도로 시청률을 확보하는 사이 모회사 중앙일보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은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중앙일보도 망해가고 JTBC도 망해가고 끝장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요, 유료화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대적인 유료 서비스로 들어왔죠. 한마디로 무료로 뉴스를 보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유료로 볼 것들로 다 숨겨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된 이유는 범영어권, 한마디로 뉴욕타임즈를 신문으로 볼 수 없는 범영어권 독자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막 실제로 유료 독자가 막 1,000만 명, 2천만 명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에서 먹히겠냐? 왜 조중동이 신문을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보는데 신문을 찍을 수밖에 없느냐? 종이값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거 광고 잠깐 떨어지지 종이값은 나가지. 신문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보는데 뉴욕타임스처럼 할 수가 없는 게, 유료화했을 때 과연 한국의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든 이걸 돈 주고 사보겠다는 독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누가 돈 주고 사보냐. 더군다나 포탈에다가 다 헐값으로 팔아버렸는데. 그냥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실은 JTBC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선, 중앙, 동아고, 한겨레고, 경향이고 이미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일간지를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데, 일간지를 포기하려면요, 현재 매출이 전부 다 일간지에 들어오는 광고죠. 그 광고가 정상적인 광고가 아니라 거의 칼 들고 가서 뺏는 광고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일간지들은. 그러니까 이거 일간지를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뉴욕타임즈 같은 대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 홍석현, 홍정도 일가는 그나마 가장 저비용으로 JTBC 신청률 상승을 끌어온 보도 부문을 폐지하면서 구조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차라리 일간지를 던져버리고요, JTBC 종편 보도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망해가는 일간지를 지고 JTBC 보도 부문을 폐지한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뭐냐, 이미 이제 JTBC가 모르겠습니까?
이 태블릿 PC 조작 다 걸렸다는 거 알죠? 이거 안 사봤겠습니까? JTBC 법무팀하고 홍석현 이런 자들이 이거 안 사봤겠어요? 자, 저는 봉지욱 기자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긴 하지만 JTBC 출신 아닙니까? JTBC 간부들이 모여서 변희재가 이런 책을 내고 한동훈에게 공문을 쏘고 자백하라 그러는데 왜 한동훈 같은 자가 입도 못 열고 도망다니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조작 걸린 거 아니냐? 불안해한다는 거야. 아, 이 싸움에서 졌구나 JTBC가 변희재한테. 그럼 JTBC는 한 열댓 명 이상 감옥 가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JTBC는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뭐 중앙일보까지 폐간시킬 겁니다, 저는. 근데 홍석현하고 지금 홍정도는 야, 어차피 이 태블릿 조작 보도는 JTBC가 한 거지 중앙일보가 한 게 아니다. 그것도 JTBC의 보도국이 한 거다. 그러면 요 보도국을 없애버리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송영길 등등과 손잡고 치러 가서 한동훈이 자백을 받든 최태원이 자백을 받든 내가 재판에서 김한수 자백을 받든 이거 조만간에 이제 끝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JTBC 책임을 물으러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보도 부분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JTBC 가서 누구하고 책임을 묻냐 이거예요. 당연히 오너들이 홍정도, 홍석현은 난 모른다. 우리 밑에 애들이 했다 이렇게 집어씌울 거고 지금 최태원이 가듯이 이런 잔머리를 쓴 거지. 보도 부분 없애버리고 그냥 꼬리 자르고 그냥 가려는 거거든요. 예능하고 드라마하고 중앙일보하고. 그 잔머리가 통할까요? 뭐 통하든 안 통하든 이 홍씨 일가들은 그런 잔머리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범죄 증거인멸이야. JTBC 보도 부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보도 부문을 없애버려가지고 범죄 조직을 인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나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JTBC가 보도하지 않은 김한수와 SKT 검찰이 위조한 계약서를 들고 우리가 이 JTBC 태블릿의 조작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JTBC는 계약서 위조를 모를 수 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제가 밝혔잖아요. 제가 이 밝힌 내용을 당시 손석희 사장에게 2020년 8월 10일에 공문을 쐈어요. 이거 김한수가 실사용자인 거 우리가 잡아냈으니까 당신들은 이거 몰랐을 수 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정정보도 해라 얘기했는데 손석희와 JTBC는 정정보도는커녕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미디어치 독자들을 정신병자로 음해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자들이 실수로 오보한 게 아니라 이거 처음부터 검찰 SK 등과 공모해서 조작에 참여한 거 아니냐. 만약에 실수였으면 정정보도 했겠죠. 아직까지 정정보도하고 버틴다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손석희에게 보내놨는데 이제 조만간 홍석희, 홍정도한테도 보도 공문을 보내겠죠. 야, 너희들 그 계약서도 들어왔는데 니네 정정보도 안 할 거냐?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게 바로 소영길 대표하고 합의한 검찰 수사 조작 대책위 여기서 보낼 겁니다. 홍석희, 홍정도에게. 너희 자백 안 하면 이제 니네도 공범된다. 이렇게 쭉쭉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얘네들은 JTBC 보도부문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홍석현 일가에 충성하기 위해 조작보도에 가담한 손영석, 심수미, 김필준, 서복현, 조택수, 손석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을 제외하고 이것들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되고 얘들을 제외하고 태블릿 조작보도에 가담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름 좋은 기사 생산하여 JTBC의 시청률 기여해온 절대 다수의 JTBC 기자들에게 당신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렇게 토사구팽 당하면서 언론인의 생명을 마감할 거냐. 물론 요자들도 손영석, 심수미, 김필준, 서복현, 조택 요자들도 나는 마음을 고쳐먹으면은 구제해 줄 수 있다 봅니다. 아, 그때 오너가 시키고 윗대가리가 시켜서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조작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자백을 해주면 이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다 태블릿 조작보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으로 봉지욱 기자는 이거 모르더란 말이에요. 이 보도 내용을. 봉지욱 기자 같은 사람이 훨씬 많죠. JTBC에. 10명 중에 9명은 조작보도에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JTBC의 범죄 행위 때문에 희생당하는 게 정당한 거냐?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독자들 내일도 갑니다. 오후 2시에 요 JTBC 앞에 손석희, 손영석, 심수미, 김필준 자백하라 그러는데 이 자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 사이에 최태원이 자백하거나 재판에서 우리가 이겨버렸을 때 그럼 JTBC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놈들 때문에 JTBC 기자들이 다 희생당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정당한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JTBC 태블릿 조작보도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손석희, 전진배 등을 추궁하고 이게 그 당시에 책임자들이에요. 양식적 언론인들 중심으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정정 보도를 하면서 대국민 사죄를 해라, 기자들이. 그러면 조작부대 앞장선 소수의 어용 기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반성하면은 선체 여지가 있어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기자들은 다수의 선량한 기자들에게는 언론은 위기 시대에 JTBC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JTBC 내부 기자들이 스스로 이 조작 보도를 밝히고 반성하고 사죄하면은 저도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조작은 오너발 아니겠어요? 홍실가들을 쫓아내고 JTBC를 새로운 언론사로 만들자, 같이.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게.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미디어 지독자들이 상암동 JTBC 방송사 앞에서 태블릿 조작 보도를 정정하고 진실 앞에 머리 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목소리를 손석희는 비웃었는데 정신병자라고. 이 목소리야말로 당신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입니다. 이거 이제 시간 얼마 없어요. 시간. 자, 요거 지금 보도가 변강사에서 했던 보도가 나갔는데 뭐 이걸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제가 한 얘기 그겁니다. 소영길 변희재 윤석열 조작수사 범국민 공대위.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일은 저 안진걸 소장이 하고 있어요. 안진걸 소장이. 근데 안진걸 소장이 서울로 안 올라가지고 이거 뭐 사진 찍은 건데 뭐 저랑 둘이 만난 거 아니에요. 안진걸 소장 인맥들과 만나는데 제가 늦게 참여한 겁니다. 읽으시면 되고, 제가 이거 미리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 조작을 밝히는데 힘을 못 되겠다. 요 한마디에 이미 최태원이 JTBC 김하연수 벌벌 떨어요. 네, 이제 거의 결정 난 거고, 그래, 이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의 그 뚝심, 리더십, 이건 다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자, 내일 한남동 최태원 자택 그리고 JTBC 집회 두 가지 열리는데 저는 일단은 내일은 매불쇼가 있어서 JTBC 집회는 참여 안 하고 4시에 최태원 자택에서 합니다. 최태원 자택에서. 저는 최태원 자택에서 지난번에는 첫째 부인 노소영 씨에게 욕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연녀 김희영에게 최태원 자백시키라는 욕을 합니다. 자, 어디냐 최태원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태원역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하면 됩니다. 4시고요. JTBC는 여기고요. JTBC는 이게 JTBC가 이게 중앙일보까지 다 이사 왔나 보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말하면은 중앙일보에서 하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그냥 뭐 한 회사인데 뭐. 자, 김남국 지금 보세요. 김남국 아예 이거 자기 지금 이제 개인 생활도 없어. 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조롱거리 되는데 김남국은 지금 소영길 대표처럼요 정면 승부에서 싸워야 돼. 우리 그 검찰 조작 윤석열 조작 수사 대책위에 김남국도 가입을 해가지고 힘을 못해서 싸웁시다. 두 달 안에 게임 끝내줄 테니까. 이게 뭐하는 꼴이야 이게. 자, 광고요.